자, 이번 시간부터 안셈 정보 봉사 개론 개정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다소 바뀐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용어가 좀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변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작년 내용보다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덜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변화된 부분 이걸 좀 유심히 봐두시면 되고, 자, 처음부터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 책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목차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 1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최근 3년간의 흐름을 한번 봤을 때 그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년 내용 중심입니다. 자, 3번에 정보 서비스의 기능이 있죠. 이 대목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네 가지 중에 3번에 상담지도, 자, 이 부분이 지방직 21년도에 잘 안 나오다가 그지? 처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기존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자, 4번 요 내용 간접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3년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방직 2017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포인트를 4번 간접 서비스 기능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지도 쪽으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순서가 그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 1은 3번의 정보 서비스 기능 중에서는 3번과 4번 중심으로 봐두시는데, 아무래도 대세는 4번일 겁니다. 그지? 4번이 3년 연속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나온다면, 상담 지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자, 이 두 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뭐 그렇게 그지? 최근 분석했을 때는 크게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 데이 2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 2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에는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방직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과 2020년이 연속해서 그죠? 예, 이 두 개, 이 네 개 부분에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2,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또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데이 3으로 갑니다. 자, 데이 3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지만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좀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2번입니다. 참고 질문에서 1. 질문의 유형. 이 부분이 2년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8년도에 한 번 나왔고 19년도도 한 번 나오게 돼요. 지방직에서. 자, 그래서 질문의 유형 쪽이 2년 연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봐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단원에서는 최소 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면담 기법이에요. 자, 면담 기법은 지방직에서는 2017년에 한 번 나왔고 18년에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년 연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부분을 또 건드린다는 게 정보 서비스의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이 참고 질문과 면담 과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데이 4.
자, 데이 4 상당히 짧습니다. 그죠? 예, 짧지만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계속 등장하지는 않지만 굳이 나온다면은 2번하고 4번을 중심으로 좀 봐두셔야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커츠의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두시고 한 번만 읽으면 쉽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자, 해답 쪽에서는 두 가지예요. 연관성의 평가, 적합성의 평가. 적합성입니다. 연관성의 평가와 적합성의 평가입니다. 이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적합하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나오네. 적합하다. 할 때 적합성의 평가 혹은 연관한다 할 때 연관성의 평가. 그죠? 예, 이 두 가지 그냥 한 번만 읽어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데이 5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 5에서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2번 디지털 정보 서비스 하고 3번 협력형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 부분을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서는 뭐가 나왔냐 하면 전자우편. 예, 전자우편 이메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지방직에서는 2020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퀘스천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라이브 앤서리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바뀐 내용은 내용 가서 그죠? 예,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정도의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데이 6으로 갑니다. 자, 데이 6 상당히 또 길죠. 예, 길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문헌 배달 서비스 중에 1번 서지 네트워크 문헌 배달 서비스. 예, 이 부분도 명칭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학술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 부분은 간혹 출제가 됐는데 지방직에서는 2017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보다는 이 두 가지에 포인트를 두시고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 그거 한번 봐둡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데이 7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길죠. 자, 길지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서지 네트워크 유형 중에 1 서지 네트워크 유형입니다. 예, 이 부분도 지방직에서 2017년도 한번 그 다음 18년도에 한 번 해서 2년 연속 한 번 출제가 되었다 하는 거. 두 번이죠. 그죠? 예, 두 번 출제가 되었다 하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데이 8로 갑니다. 자, 정보 안내 서비스. 자, 요거는 여기 1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3번의 자원의 형태. 요렇게 해서 자, 지방직의 작년도에 있잖아요. 2021년도 지방직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한 부위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섞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또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봤던 것 중에 그 단원의 하나하나보다는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형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 정보 안내 서비스의 관리 중에서는 2번 있죠. 예, 서비스 시행 단계. 예, 이것 중에서도 특히 계획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 단계. 요거를 한번 봐두시고, 요거는 이제 지방직에서 2017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옛날에 요게 나왔다 해서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 이외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데이 9. 자, 여기에서는
이 전체 내용에서, 그죠? 예. 아까 내가 지방직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2021년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섞어서 나온다. 그지? 예. 섞어서 여러 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상당히 비중이 높죠? 예. 자,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보 봉사가 원래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문제가 바로 이용자 교육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만 때렸거든요. 이용자 유형의 방법에서 요거는 지방직에 2017년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2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한해서. 자, 그런데 2021년도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가 3문제나 출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뭡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트렌드가 반영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는 잡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데이 10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험의 비중이 좀 낮아요. 그에 나온 적이 없는데 예전에 집단 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딱 한 번 나왔어요. 집단 관리 하는 내용이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공부를 하자니 양이 많고, 안 하자니 찝찝함. 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데이 10에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봐야 되긴 되지만, 굳이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봐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데이 11로 갑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 11 이 단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그 평가 유형이나 기법 이 부분들이 3년 연속 출제가 됩니다. 2019년부터 20년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21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마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지? 그래서 요거 평가 기법 한번 봐두시고. 자, 작년에는 내가 뭘 강조했냐면 평가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평가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 평가라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디지털 도서관 운영원도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도 평가가 시험에 나왔듯이 여기서 이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자, 데이 12. 자, 여기에서는 5번이 있죠? 예, 참고 정보 서비스 제공 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 이 부분은 약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국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시험이 있죠? 예, 거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국중에. 2016년도에 처음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네라고 생각했는데, 자, 요걸 이제 사서교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2018년도에.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6, 17, 18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지방직으로 그지? 네, 지방직으로 가서 또 21년도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8, 19, 20, 21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동일한 출제위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동일한 출제위원이 출제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계속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때리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안 나올 듯 하는 요거 특정 인구 집단을 위한 창고 서비스. 요게 또 잘 나옵니다. 자, 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20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2021년도는 이 부분이 약간 주춤했죠. 예, 주춤하고 요게 나왔지만은, 올해는 우리가 다
다시 이 부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됩니다. 뭐 난이도는 좀 쉽습니다. 아주 쉽게 나오지만 이 부분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다음 데이 13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가 자, 백과사전, 언어정보, 인물정보 이런 것들을 섞습니다. 자, 2번, 3번, 4번 뒤에 5번 더 있거든요. 자, 5번에서 요 내용을 다 복합적으로 묶어서 지방직에 2021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잘 안 나오다가 그지? 잘 안 나오다가 요 내용을 묶어서 출제를 했다. 그래서 보기를 두고 그죠? 예, 요런 전반적 내용을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포인트는 뭐다? 좀 복합적인 문제의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봐두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나오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또 뭘 노려야 되냐? 뭘 노려야 되느냐? 자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지명사전이 있죠. 예, 요거 하고 자 영감, 명감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섞어서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자, 대표적 서지 같은 경우라든가. 자, 그다음 학위 논문 좀 주춤했거든요. 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신문 빅카인즈라든가 주제 색인 요거는 뭐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예. 지방직에서 2021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다면 이 부분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도 여러분들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요 내용들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설마 또 나오겠느냐 했지만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메이크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요런 여기 내용들도 이 지방직에서 2017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죠? 자, 그다음 지방직에서 19년도에 한번 나옵니다. 사서교사에서 여기 한번 나왔거든. 메이크 스페이스가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2021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다시 이 단원에서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요걸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21년부터의 시험 문제 흐름은 한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그죠? 예,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찝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정리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단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문제들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기출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번 봐보시면요. 어떤 이 단원의 핵심이 뭐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